안녕하십니까. 사이메스 TV BJ 사이메스입니다. 자, 다른 분야는 좀 많이 강의가 업데이트가 됐는데, 지구과학 파트는 좀 업데이트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지구과학부터 조금 정리를 할게요. 지난번에 수권, 1강에서는 수권의 형성하고 해수의 층상구조, 해수의 층상구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놨던 부분이 있었고요. 자, 오늘은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생물권과 외권, 부분적으로 하나 녹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구계의 형성과 생명체의 탄생,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참조교재 여러분들 잘 챙기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지금 촬영 장소가, 집이기 때문에 아마 외부에서 들어오는 노이즈가 약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기라 생각을 하고요.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생물권하고 외권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외권에 이제 벤 앨런데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요 부분, 일단 부분 녹화 뜨고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시작할게요. 안녕하십니까. BJ 사이메스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이메스. 자, 이번에 해결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지구과학 1에서 생물권과 그 다음에 외권, 요 부분인데, 생물권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중학교 때 배웠던 버전으로 설명하면 충분히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과정에 벤 앨런데는 살짝 맛배기로 이렇게 살짝 나오고 넘어가는데, 이 부분은 조금만 더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참조교재에 있는 부분, 여러분들 15페이지, 참조교재 15페이지에 있는 생물권, 여기는 간단하게 읽고 갈게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으니까.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을 생물권이라고 부른다. 이거 정도는 모르는 사람 없겠죠. 유치원생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 다음에 생물권의 역할에서 지구 표면의 지형을 변형시키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식물의 풍화. 풍화 이제 나중에 좀 자세하게 배울 때가 있을 건데, 풍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계적인 풍화하고 뭐가 있냐면, 물리적인 풍화하고 화학적인 풍화가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물리적인 풍화라는 얘기는 물이 얼어서 부피가 증가해서 바위덩어리가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여기서는 분명히 생물권이니까 생물에 대한 풍화를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식물의 뿌리에 의해서 식물의 뿌리가 생장하면서 식물의 뿌리가 생장하면서 바위 틈을 벌려놓거나 그렇게 깨트리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한대지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땅이 있으면 식물이 이렇게 자랄 거 아닙니까? 뿌리가 이런 식으로 뻗어 나가면 자라겠죠? 그러면 이 뿌리가 땅과 땅 사이에 아주 미세한 틈을 비집고 자라 들어가서 이제 이 뿌리가 길게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좌우를 벌려놓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암석을 부스러뜨린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풍화라고 부릅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얘기예요.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이끼가 암석의 표면을 부식시키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이끼가 암석의 표면을 부식시키기도 해요. 이런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지구 표면의 지형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대기의 조성의 변화를 주겠죠? 뭐를 통해서? 식물이 뭐를 통해서요? 광합성. 식물이 뭐를 통해서요? 이건 자세하게 이제 뒤에 가면 나올 건데, 광합성을 통해서 짙은 이산화탄소의 대기층을 CO2를 O2로 바꿔놓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지표의 온도를 적절히 유지시킨다. 이거는 제가 오프라인 제자분들한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렇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막이 있고, 목초지가 있다. 풀들이 자라고 있는 목초지, 그 다음에 사막. 둘 중에 여러분들 어느 게 온도가 높게 나타나나요? 사막이 높게 나타나겠죠? 오케이?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근데 얘는 빨리 달아오르고 빨리 식어버려요. 그쵸? 오케이?
빨리 그러니까 온도가 빨리 높아졌다가 빨리 낮아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아주 엄청 뜨거웠다가 밤에는 엄청 추워버려요. 근데 목초지 지역에서는 얘가 열을 저장을 합니다. 일부 열을 저장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빨리 식는 거를 뭐 해준다? 막아줄 수도 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지표의 온도를 적절히 유지시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생물권의 분포는요. 생물권의 분포는 거꾸로 갔는데 죄송합니다. 생물권의 분포는 뭐냐면 생물이 어디에서 사느냐라는 얘기죠. 어디에서 사느냐? 그러면 새는 어디에서 삽니까? 날아가니까? 대기권에서 살겠죠? 기권에서 살겠죠?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땅을 밟고 사니까 직권에서 살겠죠? 오케이, 좋아요. 직권에서 살고. 그 다음에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요? 물에서 살겠죠? 그쵸? 수권에서 살잖아요. 아, 그럼 얘네들이 어디에 분포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권을 설명할게요. 외권. 외권이라는 얘기는 이제 크게 얘기하면, 우리가 권을 얘기하면, 지구 내의 조건의 권은 뭐가 있냐면, 직권이 있고, 그 다음에 수권이 있고, 그 다음에 기권이 있고, 그 다음에 생물권이 있죠? 생물권.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뭐예요? 10권 이상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외권이라고 하면 되겠네. 그쵸? 외권. 자, 이 외권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우주를 얘기하면 됩니다. 우주. 아시겠죠? 우주 공간. 자, 그래서 외권은 지구 기권의 바깥쪽 우주 공간, 운석 외에 다른 권역과 물질의 이동이 거의 없다. 거기다 줄 서셔야 돼. 물질의 이동이 거의 없다. 즉, 지구에서 외권으로 에너지는 전달을 합니다. 에너지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형태로 에너지는 전달이 가능한데, 물질은 이동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다시, one more time. 물질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던 물이 만약에 외권과 물질의 교류를 하게 된다라고 쳐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권으로 물이 빠져나가겠죠? 그럼 지구상에 있는 물은 줄어들어야 되네. 그런데 뭐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왜요? 외권과 물질의 교류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좋아요. 거기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운석 외라고 그랬잖아요. 운석은 오는 거니까. 외부에서부터 운석은 오는 거니까. 그거 들어오는 거는 있지만 빠져나가는 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걔는 제외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지구의 자기장과 벤-엘랜드 이제 여기를 별표 치셔야 돼요. 지구의 자기장과 벤-엘랜드. 여기는 조금, 중요합니다. 좀 중요해요. 그래서 지구의 자기장은 왜 생기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선 다이나모 이론이라는 조건이 제시가 돼야 되는데, 다이나모 이론 같은 경우는 제가 유튜브에다가 짧게 녹화를 띄워놨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검색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구 자기장의 형성 거기 나오죠? 철과 니켈로 구성된 액체 상태의 외핵.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직권 설명할 때 이쪽으로 좀 갈까요? 이쪽으로? 칠판을 벽에다 고정시켰어요. 그랬더니 흔들리지도 않고 좋네. 오케이? 자, 봐요. 우리가 직권 얘기할 때 네 가지 권을 얘기했었잖아요. 직권 얘기할 때. 어떤 네 가지 권을 얘기했습니까? 어떤 네 가지 권? 첫째, 지각. 그쵸? 뭐요? 지각. 그 다음에 멘틀. 이제 이건 조금 있으면 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외핵. 그 다음에 내핵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쵸? 외핵, 내핵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얘네 둘의 공통점은 핵으로 돼 있다라는 거고요. 핵이고요. 그러면 구성 성분이 철과 뭐로 돼 있다는 겁니까? 니켈로 돼 있다라는 얘기죠? 철과 뭐로 돼 있다? 니켈로 돼 있다. 오케이. 그 다음 얘네들의 차이점은 뭐가 있다고 그랬죠? 얘네들의 차이점? 벌써 까먹으셨나? 까먹으면 안 돼요. 얘는 무슨 상태다? S파가 통과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쵸? 뭐가 통과하지 못한다? S파가 통과하지 못한다. S파가 통과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를 의미한다? 액체 상태를 의미한다. 뭐를 의미한다? 액체 상태를 의미한다. 액체 상태를 의미하면서 뭐와 뭘로 돼 있다? 철과 니켈로 돼 있다. 철과 니켈로 돼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에서 철은 자유전자를 포함하고 있겠죠? 철은 자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자유전자의 이동이 있겠죠?
이동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전류를 생성 가능하겠죠? 전류가 생기겠죠? 그럼 전류가 생기면 당연히 자기장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앙페르의 법칙. 오케이? 이게 뭐예요? 다이나모 이론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이게 다이나모 이론인데, 아우, 좋아. 그것 때문에 생긴 자기장이 우리한테 주는 이로운 점이 있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이것 때문에 생긴 자기장이 우리한테 주는 이로움이 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벤 엘렌드라는 게 나옵니다. 벤 엘렌드라는 게 나오는데, 자기장의 영역이에요. 자기장의 영역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시겠죠? 거기 보시면, 그림에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합니까? 얘가 왜 이런 식으로 생겼느냐면, 태양풍이라는 각종의 에너지가 이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 에너지라는 태양풍 때문에 이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 그림 제가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기장의 영역이 있고요. 자기장의 영역이 있고, 오케이? 벤 엘렌드가 있는데 제가 그림을 좀 잘 못 그려요. 자, 보세요. 벤 엘렌드가 있는데, 자, 발음도 좀 힘들어요. 그렇죠? 자, 벤 엘렌드가 있는데, 벤 엘렌드는 뭐 그렇게 자세하게는 안 가도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줄게요. 아시겠죠? 벤 엘렌드는 내대하고 외대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안쪽에 존재하고 있는 내대와 그 다음에 바깥쪽을 존재하고 있는 외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만 어느 정도 그냥 이런 것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조건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대는 양성자로 되어 있어요. 주로 뭘로 되어 있다고요? 양성자. 외대는 뭘로 되어 있냐면요, 전자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 근데 좀 재밌다. 내대가 양성자고 외대가 전자로 되어 있다라면, 이거 대충 확인해 보면 약간 원자의 구조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원자의 구조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 꼭 상식적으로 알고 가셔야 될 건, 내대는 뭘로 되어 있다? 양성자. 외대는 뭘로 되어 있다? 전자로 되어 있다. 아시겠죠? 원자의 구조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벤 엘렌드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뭐냐면요, 외부에서 오는 입자들, 자, 외부에서 오는 외부의 입자, 유해한 입자들이죠. 자, 유해한 입자. 그 다음에 태양풍과 같은 에너지 플러스 입자, 요런 것들을 튕겨줍니다. 튕긴다고요. 거기 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구 자기장 내에 태양에서 날아온 대전 입자들이 붙잡혀서 밀집된 공간. 그래서 뭐예요? 일부는 튕기거나 일부는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아시겠죠? 일부는 튕기거나 일부는 이렇게 가지고 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누구다? 벤 엘렌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주에서 오는 입자들하고 벤 엘렌드의 충돌에 의해서 생기는 게 바로 어떤 현상이냐면, 여러분들 요즘 그 TV 꽃보다 청춘인가? 아이슬란드 거기 갔었죠? 거기 가서 꼭 보려고 했던 게 뭡니까? 오로라 있죠, 오로라. 오케이? 오로라가 바로 벤 엘렌드와 요 녀석들이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오로라입니다, 오로라입니다. 아시겠죠? 요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여기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막아준다라는 거예요, 500권. 벤 엘렌드. 아시겠죠? 오케이. 자, 요 정도로만 정리할게요. 자, 부분 녹화는 이쯤에서 정리하겠습니다. BJ 사이메스였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자, 이제 여기 이 부분은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자, 이제 그 다음에 17페이지, 여러분들 참조교재 17페이지고요. 17페이지. 자, 이제 여기서는 시험 문제에 꼭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오케이, 여기는 시험 문제에 꼭 하나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거 지우고 갈게요. 시험 문제에 꼭 하나 나오는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지구의 형성 과정, 원시 지구의 형성 과정은 순서대로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순서대로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각각의 순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일단 부분 녹화 하나 하고 갈게요.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BJ 사이먼스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이먼스. 자, 이번에 해결해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매우 중요한 부분이야. 지구의 진화 과정인데요. 지구의 진화 과정인데 지구가 어떻게 탄생했느냐, 지구가 어떻게 형성되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순서대로 일단 첫 번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순서대로. 첫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미행성의 충돌이죠. 자, 미행성. 자, 순서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순서대로 기억하셔야 돼. 순서대로. 아시겠죠? 자, 미행성의 충돌. 첫 번째가 뭐라고요? 미행성의 충돌. 자, 그럼 미행성이 충돌하면 조그만 행성하고 충돌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덩어리가 커지겠죠? 그쵸? 덩어리가 커지겠죠? 그리고 뭐야? 충돌했을 때 발생되는 에너지에 의해서 엄청나게 온도가 높은 상태를 유지했을 겁니다. 그쵸? 그쵸? 아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행성하고 충돌했는데 여러분들 에너지 안 나와? 여러분들 에너지 안 나오나요? 폭발했는데? 에너지 나오겠죠. 그 에너지 때문에 얘네들이 다 녹아버려요. 다 녹아버려. 그래서 어떤 상태를 이루느냐. 두 번째 나오잖아요. 마그마의 바다 형성.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마그마의 바다를 형성하더라. 자, 얘가 이렇게 가는 이유는 뭐라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가는 이유는 뭐라고요? 이렇게 가는 이유는 충돌 시 발생한, 그렇죠? 충돌 시 발생한 에너지 때문이다. 오케이? 마그마가 뭐야? 에이, 마그마는 잠깐 마그마? 마그마 뭐야? 마그마. 암석이 용융된 상태죠. 용융된 상태. 암석이 용융된 상태. 용융이라는 건 뭐야? 에이, 고체에서 어디로 갔다? 액체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그마는 액체 상태라는 거예요. 액체 상태. 무슨 상태? 액체 상태다. 아시겠죠? 마그마는 액체 상태다. 왜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충돌 시 발생한 에너지 때문에 그래요. 거기 아마 내용 나올 거예요. 자, 수많은 미행성체가 충돌하면서 원시 지구의 크기가 커졌고 충돌로 발생한 열에너지에 의해서 모든 물질이 녹아 마그마가 바다가 되었다. 다 마그마예요. 오케이? 아직 식지 않았어요. 오케이, 좋아요. 마그마 바다. 멘틀과 핵의 분리. 자, 갑시다. 이제 세 번째. 멘틀과 핵의 분리다. 자, 멘틀과 핵의 분리인데, 봅시다. 자, 아까 핵은 분명히 얘기했네. 에? 핵은 뭘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핵은 뭐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철과 니켈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철과 니켈이라는 건 금속인데? 금속인데? 금속은 당연히 밀도가 크겠는데? 밀도가 크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무겁다는 얘기인데? 어허, 좋아. 무겁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마그마의 바다에서 무거운 녀석은 전부 다 어디로? 중심으로 이렇게 쏠렸겠네. 그렇죠? 중심으로 이렇게 쏠렸겠네. 그죠? 그리고 가벼운 녀석들은 그 주변을 둘러싸겠네. 그죠? 그 주변을 둘러싸겠네. 이렇게. 그죠? 그 주변을 이렇게 둘러싸겠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분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즉, 무거운 녀석들이 중심부에 쌓여서 뭐가 된다? 핵이 된다. 뭐가 된다, 여러분들? 핵이 된다, 핵이. 뭐야? 핵이 된다. 그리고 나머지들이 뭐가 된다? 멘틀이 된다. 아시겠죠? 핵과 멘틀의 분리. 자,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 가라앉아서 핵을 이루고 나머지 규산질 물질. 자, 중학교 1학년 때 이거 배웠잖아. 지각을 깨뜨려 암석을 깨뜨려 광물을 깨뜨려 원소의 대부분은 산소, 규소하고 산소. 그러면 규산염. 오케이? 규산염. 오케이? 규산염 광물. 오케이? 됐죠? 따라서 뭐예요? 멘틀의 주성분은 규산염이라는 거.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미행성의 충돌이 이제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면, 네 번째는 원시 지각을 형성해요. 자, 다시 뭐를 형성한다? 원시 지각의 형성.
미행성의 충돌이 이제 서서히 그 숫자가 이제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요. 그럼 당연히 어떻습니까? 충돌 시 발생하는 에너지는, 자, 다시. 충돌 시 발생하는 에너지는 당연히 적어지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충돌 시 발생하는 에너지는 적어지겠죠. 즉, 다시 얘기할게요. 원시지각이 왜 형성되느냐? 미행설의 충돌이, 자, 다시. 미행성의 충돌수가 줄어듭니다. 그럼 당연히 발생하는 에너지량도 줄어들겠네. 그쵸? 따라서 어떻게 돼요? 식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중심부는 보온 역할을 하니까, 에? 천천히 식겠죠. 근데 이제 바깥쪽 부분은 어떻습니까? 에? 보온 역할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바깥쪽이 먼저 식습니다. 아시겠죠? 바깥쪽이 먼저 식어서 뭐를 만드는 거예요? 바깥쪽의 구조인 원시 지각을 형성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깥쪽이 먼저 식는다라는 거. 오케이. 자, 원시 지각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오케이? 이제, 보세요. 원시 지각이 만들어졌다고 칩시다. 보세요. 잘 보세요. 원시 지각이 만들어졌어요. 자, 지구로 갈게요. 여기가 핵이라고 치고요. 이제 여기가 멘틀이라고 치고, 멘틀이 마그마에 받아있는데, 위쪽이 살짝 굳었어요. 살짝 굳었어. 그래서 살짝 지각을 만들었어요. 오케이? 지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완전한 지각은 아니겠죠? 완전한 지각은 아니겠지. 그러니까 멘틀의 상부와 지각 하부 사이에 뭐가 존재하냐면 마그마라는 녀석들이 아직까지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그마는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천이 나타나고 화산활동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그마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나마 얇게 형성되었던 이 지각을 사정없이 찢어버려. 그러면 마그마가 나와. 막 나와.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수증기를 발생시키죠. 뭐라고요? 수증기를 발생시켜. 화산활동이 근데 엄청나게 지속적이고 빈번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때 방출되는 수증기 량도 어떻겠습니까? 이때 방출되는 수증기 량도 많아지겠죠. 그렇죠? 수증기 량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수증기가 식어요. 식어서 뭐가 돼서 내린다? 비가 돼서 내린다. 뭐요? 비가 돼서 내린다. 오케이? 자, 그럼 됐네. 거기 많은 비가 내렸고 낮은 곳에 쌓인 곳은 바다가 됐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높은 곳은 식어서, 오케이? 높은 곳은 식어서 육지가 됐겠네. 오케이. 그래서 원시 바다를 만들었다는 거. 자, 원시 지각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수증기가, 화산활동으로 인한 수증기가 식어서 많은 비가 내렸다? 따라서 뭐예요? 원시 바다를 형성했다. 뭐를 형성했다? 바다를 형성했다. 원시 바다를 형성했다. 오케이. 원시 바다 형성하고 나서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원시 대기에 이제 진화가 나타나죠. 오케이. 그래서 거기 보면, 자, 원시 대기의 진화. 이 원시 바다가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 단원에서는 디테일하게 가지 않을게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원시, 대기의 진화. 오케이? 원시 대기의 진화. 자, 원시 바다를 형성하면서 이제 이 존재하고 있던 원시적인 대기, 그래서 뭐 메테인, 이산화탄소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원시 대기의 성분이 있었는데 요 대기의 성분을 진화시켜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살짝 하나만 얘기하고 갈게요. 살짝 하나만 얘기하고 갑시다. 살짝. 진화라는 얘기는 뭐야? 탈바꿈했다라는 얘기죠. 그쵸? 탈바꿈했다. 그럼 여기에서 뭔가 암시를 주네. 그쵸? 원시 대기의 성분이 있었는데 요 성분에 진화가 나타났다라는 얘기는 뭔가로 탈바꿈했다라는 얘기야. 그쵸? 그러면 지금 현재의 대기는 주로 질소가 가장 많죠. 그 다음에 산소죠. 등등등등 이렇게 가는데 원시 대기 때는 얘네가 다른 형태로 존재했을 것이다. 그쵸? 다른 형태로 존재했을 것이다.
뭐 그 정도는 뭐 암시할 수 있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원시 대기 성분에서는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이산화탄소가 극히 적어요. 그렇죠? 약 한 0.03% 정도. 근데 지금은 이제 한 0.01%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화석연료의 사용량 때문에 0.01%가 증가해서 0.04%를 이루고 있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간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수증기를 제외하고 화산활동으로 방출된 여러 가지 기체, 그래서 수소, 질소,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의 그다음에 뭐 암모니아 뭐 이런 것들이 원시 대기에 포함되었고 이산화탄소는 원시 바다의 대부분 녹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권에서 수권으로 영향을 줘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탄소의 순환에 가면 더 자세히 나오니까 그 부분은 뭐 이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뭐 이 정도로 가면은 될 것 같죠?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순서대로 첫 번째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구의 형성 과정이 요 조건인데 요거를 반드시 꼭 뭘로 알고 있어라? 순서. 오케이? 발생된 사건의 순서. 자, 다시. 발생된 사건의 순서예요. 사건의 순서. 그러면 첫 번째 미행성의 충돌, 그 다음에 마그마의 바다, 멘틀과 핵의 분리, 원시 지각의 형성, 원시 바다를 형성, 그 다음에 원시 대기의 진화. 이렇게 순서대로 알고 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지금까지 BJ 사이메스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자, 부분 잠깐 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직권, 수권의 형성과 기권의 진화가 나오는데, 이제, 그럼 지금까지 이 부분, 아까 제가 이거 암시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진화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어떤 다른 형태로 탈바꿈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어떤 다른 형태로 탈바꿈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당연히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직권과 수권 형성, 그리고 기권의 진화, 이쪽 부분, 가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 부분 또 부분 녹화 하나 찍고 가야 되겠죠? 자, 일단은 부분 녹화 하나 찍고 갈게요. 자, 안녕하십니까? BJ 사이언스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이언스. 자, 이번에 해결해야 될 부분은 직권하고 수권의 형성, 그 다음에 기권의 진화라는 게 있는데, 직권하고 수권의 형성은 좀 전에 했잖아요. 뭐 어렵지 않잖아요. 마그마의 바다에서 여기 있네. 이거 보시면 되겠네. 안 지우길 잘했네요. 그쵸? 안 지우길 잘했어. 자, 뭐 직권 보세요. 뭐 미해성 충돌, 마그마의 바다 형성, 멘틀과 핵의 분리, 원시지가 됐네. 그쵸? 원시지가.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여러분들 참조교재 17페이지니까 뭐 마그마의 바다에서 멘틀과 핵이 분리된 후 미행성의 충돌이 줄어들고 지표면이 식으면서 원시지가 형성되었다. 그 다음에 수권의 형성은 화산활동으로 인해 수증기가 많이 남았고 그 수증기가 식으면서 비가 내렸고 낮은 곳에 고여서 원시바다가 형성되었다. 해저 화산의 활동으로, 자, 거기 그 부분만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해저 화산의 활동.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지금 바다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재에도 바다가 있으면 해저에 화산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화산 폭발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대표적인 예로 염소라는 물질이 방출돼요. 그래서 얘가 뭐가 돼요? 염화이온, Cl-의 이온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뭐예요? 육지의 강에서 흘러들어온 나트륨 이온하고 결합하죠. 이온 결합을 하죠. 그래서 뭐가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염화나트륨, 소금이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된다고요? 소금. 오케이? 갑자기 잠깐만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타나. 왜? 소금 장수가 이렇게 맷돌로, 여러분들 소금 장수가 맷돌로 이렇게 막 갈다가 이게 이제 소금이 비싸니까 그거 있잖아요. 왜? 갈다가 이거 뭐 배 타고 막 도망갔는데 맷돌로 해가지고 막 소금이 막 나와가지고 그게 배에 가득 차가지고
무거워서 이제 침몰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맷돌에서 소금이 막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바다가 짠 이유는 지금도 맷돌에 의해서 소금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전래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동화일 뿐이에요. 아시겠죠? 동화일 뿐입니다. 아시겠죠? 염화나트륨이 만들어진 이유는 육지에서 Na 플러스 이온이 들어오고요. 해저화산에서 염화이온이 나와서 얘네 둘이가 이온 결합을 통해서 염화나트륨을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육지에서 마그네슘이 오면 염화마그네슘이 생기는 거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좋아요. 그거예요. 전래동화 아닙니다, 그거. 자, 따라서 뭐예요? 그리고 거기 나와있네. 화산활동으로 염화이온 만들고, 비와 강물의 지각의 암석으로부터 나트륨하고 마그네슘이 나트륨하고 마그네슘이 녹아서 바다로 유입됐고, 그래서 지금의 염화나트륨이 생겼고, 소금이 생겼고, 그 다음에 염화 마그네슘이 생겼다. 아시겠죠? 자, 기권의 진화는요, 미행성체의 충돌로 죄송합니다. 밤늦게 찍으면 미칠 것 같아. 미행성의 충돌과 화산 활동으로 방출된 기체가 원시 대기를 이루었다라는 거 아까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원시 대기를 이루었다라는 거. 원시 대기의 주요 성분은 암모니아, 수소,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질소, 메테인 이런 것들이 원시 대기더라. 근데 그때 당시 이산화탄소는 바다에 의해서 누가 들어갔습니다. 파도가 치면 족족 이산화탄소가 조금씩 녹아 들어가요. 아시겠죠? 근데 파도가 뭐 한두 번 치고 맙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해 갔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럼 이제 뒤에 가면 또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원시 대기의 진화를 보시면 이산화탄소는 대부분 원시 바다에 녹아 탄산염의 형태를 이룬다. 그래서 석회암. 여러분들 그 석회암의 좀 주석을 좀 다를게요. 석회암의 주성분은 CaCO3입니다. 뭐라고요? CaCO3. 탄산칼슘. 오케이? 탄산칼슘. 그래서 이런 걸 우리 염이라고 부릅니다. 불용성염이다. 아시겠죠? 나중에 이제 화학 시간에 가면은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3대 불용성염이 있습니다. 오케이? 3대 불용성염. 그러니까 수능이나 또는 모의고사에서 자주 출제되는 3대 불용성염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세 가지예요. 염화은이 있고요. 그다음에 황산바륨이 있고요. 그다음에 CaCO3 탄산 칼슘. 아시겠죠? 석회암의 주성분. 오케이? 석회암의 주성분이라는 거 꼭 적어 줍시다. 거기다가. 그래서 탄산염의 형태, 즉 석회암의 형태로 직권 가라앉아 버리죠. 얘는 불용성염이라니까? 불용성염이라고요. 불용성염. 용해되지 못하는 염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녹지 못하니까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예요? 바다 밑에 해저 지각, 해양 지각 쪽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직권 영역으로 고정되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산소는 생물의 광합성에 의해 대기에 공급되었다. 이산화탄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최초의 생명체는 바다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다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자외선이 육지에서는 자외선이 필터링 되지 않고 곧바로 왔단 말이에요. 그럼 생물체가 살 수가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 오케이? 자외선이 곧바로 육지로 엄청나게 강력한 자외선이 오는데 어떻게 생물이 살아?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 그러나, 바다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서는. 자외선이 온다고 하더라도 바다가 보호를 해주겠죠. 그래서 뭐예요? 생명체는 바다에서부터 생기고요. 그래서 간단한 유기물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밀러의 실험을 통해서 간단한 유기물을 만드는 조건을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밀러의 실험을 통해서 바닷속에서 생명체가 살다가 점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닷속에서 광합성이 가능한 생명체로 진화를 하고 바닷속에서 광합성을 한 결과 바닷속에 있었던 산소가 물 밖으로 나오죠. 그러면 이제 육지에서 조금씩 산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치환되는 거예요. 원시대기가 치환되는 거야. 아시겠죠? 바뀌는 거. 그래서 이 산소가 조금씩 모이다가 오존층을 만들고 드디어 자외선을 조금씩 차단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육상으로 기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 정도로 정리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육지로 올라와서 이제 생물이 이제 번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지로 올라와서 생물이 번성을 하게 되면 더 광합성을 하겠죠. 그럼 더 광합성을 하면은 산소의 농도는 더 진해지겠지?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더 짙은 오존층을 만들겠죠? 그러면서 생물이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독립영양생물이라는, 즉, 생산자, 즉, 광합성이 가능한 독립영양생물들이 쭉 번성을 하는 시점에서 이제 이 독립영양생물들을, 습득을 통해서, 섭취를 통해서 발생되는 종속 영양생물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배우면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 18페이지에 나오는 그 대기의 조성 변화는 그 그래프는 좀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왜? 모의고사에서 정말 출제 빈도수가 높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좀 잘 알고 가셔야 돼요. 과학을 공부를 할 때는요. 과학을 공부를 할 때는 데이터, 그 다음에 그래프, 표, 실험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유심하게 잘 보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왜? 과학은 실험적인 학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과학은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를 취합해서 결론을 내리는 학문이기 때문에 오케이.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을 해서 어떤 형태의 결과를 파생시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그래프에 보시면 기체에 제가 그래프를 좀 그려놓을게요. 이 녀석이 프로젝트를 먹으면 좋은데 프로젝트를 안 먹어요. 나쁜 녀석. 나쁜 녀석이에요. 하나는 이렇게 되고요. 하나는 이렇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얘는 과거나 지금이나 양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얘는 N2예요. 질소. 과거에도 있었던 질소가 현재에도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별로 필요가 없고 중요한 건 과거에서부터 쭉 감소되어 오는 건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자, 이산화탄소가 감소됐던 이유는 첫 번째 뭡니까? 해수의 용해죠? 해수의 용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식물의 광합성. 그쵸? 광합성에 의해서 줄어들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의 줄어든 양에, 즉, 요렇게 되었을 때, 자, 보세요. 요렇게 되었을 때, 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요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감소하는 근본적인 조건은, 자, 다시, 근본적인 조건은 뭐예요? 해수의 용해와, 그 다음에 뭐다? 광합성인데, 그쵸? 광합성인데, 문제는, 잘 보세요. 얘가 산소거든요? 자, 다시 갑니다. 얘가 산소예요, 산소. 그럼 요 녀석하고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여기가 점선이야, 점선. 여기 점선이죠, 맞죠? 점선이고, 그쵸? 오케이? 점선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는 실선이야. 여기는 실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나왔던 산소는, 오케이? 해수 속의 산소라고 보시면 돼요. 해수 속의 산소.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점선이라는 것과 실선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두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점선이라는 건 우리가 딱 느끼기에도 이 녀석 이럴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왜 보시면 왜 우리가 직육면체 그릴 때 좀 생각을 해봅시다. 직육면체 그릴 때 뒤에 있는 녀석은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점선으로. 앞에 있는 녀석은 실선으로 보이잖아. 정확하게 나한테 보이는 건 실선이야. 정확하게 나한테 보이는 건 실선이야. 근데 뭐야? 저 뒤에도 이런 것이 있었을 거야. 있을 거야. 라고 추측하는 건 점선인 거야. 수학에서. 그렇죠? 맞아요? 추측하는 건 점선이잖아. 그쵸?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여기도 점선하고 실선으로 나눠진 건, 이건 추측이야. 이거는 해수 속에서 산소가 나온 거야. 그래.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우리가 기체를 포집할 수 있었던 것. 진짜 산소가 나왔구나라고 판단하는 건 결국은 뭐야? 실선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얘는 광합성에 의해서 나타난 거다. 뭐에 의해서 나타난
때마다 광합성에 의해서 광합성에 의해서 오케이? 아시겠죠? 그럼 이 시점부터 광합성에 의해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거기에 나오잖아요. 생물의 광합성을 통해 생성된 산소가 대기로 방출되었고 약 10억 년 전부터 대기 중에 산소가 축적되기 시작하였다. 아시겠죠? 여기 이 시점이 뭐라고요? 10억 년. 아시겠죠? 이 정도는 뭐 기억하고 가셔야 돼. 이 그래프는 꽤 중요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생물권의 형성 같은 경우는 생명체의 탄생 약 35억 년 전에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인 박테리아가 탄생했다. 그러면서 이제 광합성 세균으로 진화를 하게 되죠. 자, 광합성을 하는 원시 생명체의 등장 거기 있네요. 25억 년 전 바다에서 광합성을 하는 원시 생명체가 나타났고, 광합성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바다에서부터 산소 공급이 시작됐겠죠. 오케이. 어렵지 않네? 좋아. 생명체의 진화 약 10억 년 전에 산소가 대기 중에 축적되기 시작하면서, 왜요? 바닷속에 있었던 광합성 세균들이 광합성을 하게 되고, 이 녀석들이 산소 만들어서 바다 바깥으로 빠져나왔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쵸? 오케이. 자, 생명체의 진화가 급격하게 일어났고, 왜요? 오존층이 형성되니까 이제 자외선을 막아주잖아. 자외선을 막아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살 수 있어? 드디어 우리도 살 수 있구나. 오케이. 굿. 좋아요. 좋아요. 생명체의 진화가 급격하게 일어났고 오존층이 형성된 이후 육상생물이 등장하였다. 오케이. 됐죠? 최초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고요? 바다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왜? 바다가 자연스럽게 자외선을 차단해 주었으니까. 그 이후에 육상생물이 태어난 이유는 오존층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콜? 오케이. 자, 여기까지 부분 녹화는 마치고 갈게요. 지금까지 BJ 사이버스였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쪽 부분은 정리가 되었네요. 정리가 되었고요. 자, 이제 옷 좀 벗을게요, 여러분들. 너무 덥다. 너무 더워요. 덥네. 추울 줄 알고 이거 입었더니 더워요. 벗을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물론 여기저기 알아보면 동영상 강의를 하는 업체 취업도 가능하겠죠. 그쵸? 취업도 가능하겠지만 또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마음만 먹으면 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혼자 하는 것이 왜 편하냐면 혼자 하는 게 편해요. 왜요? 이렇게 내 마음대로 더우면 옷도 벗을 수 있고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업체 쪽으로 이렇게 가버리면 거기에서 맞춰준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카메라맨이 딱 해서 앵글 잡아주고 쏴줘야 되고 자 큐! 그러면 그때부터 움직이지도 못하고 내 편한 대로 내 꼴리는 대로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뭐 표현 하나도 전부 다 맞춰진 각본에 의해서 그대로 움직여야 되고 난 그런 거 정말 싫어. 그런 건 정말 싫어요. 정말 싫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게 되면 돈은 안 된다는 거. 글쎄요. 나중에 광고비가 누적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는 노후 대비라고 생각을 해요. 노후 대비. 찍어놓고 올려놓고 나중에 그 누적되는 거 안 찾고 있으면 언젠가는 누적돼서 적은 돈이 큰 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자, 매우 더워요. 근데 바깥에 나가면 엄청 춥고 들어오면 덥고 오늘 진짜 춥던데. 와,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오늘 엄청 춥더라고요. 진짜 나가기가 싫어, 나가기가. 아까 머리 자르려고 잠깐 나갔다 왔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귀때기 떨어지는 줄 알았어. 너무 춥더라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제 페이지가 26페이지죠. 여러분들 참조교재 26페이지.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에너지 순환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에너지 순환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지구의 에너지 순환, 이거, 어렵나? 어렵지 않아요. 아시겠죠? 에너지의 순환. 요 부분까지만 정리를 하면, 오늘 강의는, 끝날 것 같네요. 그래서 에너지의 순환, 부분 녹화 딱 하나 하고 갈게요. 아시겠죠? 부분 녹화. 잠깐만요. 지우고. 지우고 하겠습니다. 지우고. 지우고 할게요. 칠판을 벽에다 고정시켰더니 너무 좋다.
진짜로 좋네요. 진짜로 좋아요. 칠판을 벽에다 고정시켰더니, 지우개 이거 다리가 하나 또 있었을 텐데, 어디로 갔지? 아무튼 지우고 갈게요. 지우고 가겠습니다. 흔들리지를 않으니까 글씨도 예쁘게 잘 써지고, 글씨가 왜 잘 안 써지는가 했더니, 이게 흔들려서 그랬던 건가 봐요. 자,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인강을 이렇게 하면 딱딱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혹시 인강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딱딱하잖아요, 딱딱해.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저도 재밌는 건 아니지만, 딱딱하잖아요. 생방송을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이렇게 생방송을 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생방송을 하니까, 시청자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채팅을 해도 안 받아주고, 뭐 해도 안 받아주고, 그러니까, 재미없다고 그냥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어그로 끌다가,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생방송은 안 하고요. 녹화해서 올려놓고, 가끔 이제 생방송으로 AS 해드리고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요즘 생방송을 좀 못했네요. 제가 몸이 좀 아파가지고 생방송을 좀 못했어요. 자, 갈게요. 가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BJ 사이먼스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이먼스. 자, 이번에 해결해야 될 부분은 지구계에 존재하는, 즉 지구계에서의 순환과 상호작용이라는 부분인데, 일단은 첫 번째, 순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질소순환, 탄소순환, 그 다음에 에너지순환, 이 세 가지. 근데 첫 번째 나오는 게 에너지순환이네요. 그쵸? 에너지순환. 자, 가겠습니다. 자, 지구계의 에너지원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구계의 에너지원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좀 긴 걸로 갈게요. 지구계의 에너지원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구계에 존재하는 에너지원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우리한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태양 에너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태양 에너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지구 내부 에너지.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가 있습니다. 조력 에너지. 그래서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조력 에너지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력 에너지는 요거부터 먼저 갈게요. 아시겠죠? 달과 태양의 인력에 의해 나타나는 에너지. 이걸 조력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조력 에너지. 아시겠죠? 근데 이 중에 달이 갖고 있는 인력이 훨씬 더 우세하게 나타납니다. 왜?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 정도 간단하게 그 정도로 알고 가시면 되고. 밀물하고 썰물이죠? 그 다음에 조석현상이고요. 그쵸? 그래서 밀물하고 썰물. 자, 조력 에너지부터 먼저 설명하고 갈게요. 밀물하고 썰물이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자, 조력 에너지는 뭐라고요? 밀물과 썰물이 나타나요. 자, 조력 에너지. 이것이 쉬우니까 먼저 갈게요. 조력 에너지는 밀물과 썰물이 나타납니다. 밀물과 썰물. 그러면 밀물과 썰물이라는 얘기는 물이 밀고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물이 나가는 거. 그래서 이게 달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밀물과 썰물은 하루에 2차례 일어나죠. 오케이? 달이 정반대에 있을 때. 오케이? 그 다음에 달이 우리 쪽에 꼭대기에 있을 때. 2번 나타나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밀물과 썰물이 나타나는 주속 주기는 12시간 25분. 아마 근데 거기서 더 깊게 들어가진 않을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물이 밀고 들어오고 나감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해안 지형이 변화하죠. 변화. 그래서
어젠가 다큐멘터리 보니까 그 연안의 그 뭐죠? 연안 그 해안가 지방에 그 해안선을 얘네들이 깎아버린대요. 깎아가지고 한쪽은 막 부분 침식이 잔뜩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갖다 막 쌓아버려.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잠깐 봤는데, 그래서 일본은 이거를 저쪽 바다 그 해안선하고 평행하게 바다 저쪽에다가 그 돌멩이들을 막 쌓아가지고 해파의 세기를 줄여준다고 하더라고요. 오케이,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들 그 갯벌이 나타나죠. 갯벌이라는 생태계를 형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이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태양 에너지가 가장 중요한데, 지구 내부 에너지부터 갈게요. 거꾸로 갈게요. 거꾸로. 아시겠죠? 지구 내부 에너지는 지구 내부에서 방사성 물질. 뭐라고요? 방사선 물질. 흔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핵폭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오케이? 그래서 지구 내부에서 방사성 물질이, 오케이? 방사성 물질 또는 방사성 원소가 붕괴돼 버려요. 붕괴. 그러니까 뭐 핵분열이나 뭐 이런 식으로 붕괴가 돼 버립니다. 그럼 그때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생기겠죠? 그때 생기는 에너지가 바로 뭐예요? 오케이? 지구 내부 에너지. 그럼 요거에 인해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요거에 인해서 나타나는 건, 뻥! 나오고, 지구 내부에서, 지구 지하 깊은 곳에서 빵빵빵 터진대요. 그럼 어떻게 돼? 진동이 나타나겠네? 오케이? 진동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야? 땅에 진동이니까 지진. 오케이? 또는 화산활동. 녹으니까. 오케이? 정리됐네요. 그렇죠? 지진, 화산활동. 또는 멘틀의 대류. 멘틀의 대류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시 한번 배우시게 될 거예요. 중학교 때도 배웠고,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해령도 만들고, 해구도 만들고, 스콕산맥도 만들고, 오케이? 그래서 다양한 지형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 그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다시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지진도 발생하고요. 그렇죠? 지진도 발생하고, 그 다음에 화산 활동도 생기고, 그 다음에 멘틀의 대류도 생기더라. 이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되겠네. 그렇죠? 오케이. 자, 글씨가 좀 그지 같은 이유는요, 좀 이렇게 빨리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시간을 딱 맞춰야 되는데. 약간 누가리를 너무 풀었어. 갑시다. 중요한 건 태양 에너지입니다. 태양 에너지인데, 이제 이건 나머지 다 지우고 할게요. 왜냐? 태양 에너지는 매우 중요하니까. 오케이. 태양 에너지는 매우 중요하니까 지우고 할게요. 태양은요, 주계열성입니다. 뭐라고요? 주계열성이에요. 태양은 주계열성. 자, 가겠습니다. 그래서 태양은 중심부에 핵이 있고요. 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부에 뭐가 있냐면, 복사층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복사층. 그 다음에 대류층이 있습니다. 대류층.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핵에, 오케이? 핵 주변에서는 수소에서 헬륨으로 가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수소에서 헬륨으로 가는 핵융합 반응. 그래서 이쪽 주변부는 수소로 되어 있고요. 중심부는 주로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수소에서 헬륨으로 가는 반응이 많이 일어나요. 아시겠죠? 그럼 그때, 자, 우리 저희 유튜브에 올려놓은 그 강의가 있을 거예요. 짤막한 강의. 그래서 핵융합 반응이라는 짤막한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에서 헬륨으로 핵융합 반응을 하면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방출되죠. 오케이? 그래서 태양은 수소에서 헬륨으로 가는 주계열성 단계다.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곧바로 이런 식으로 복사층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직접 전달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직접 전달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 지금 요 영역. 받아들인 첫 번째 영역이 온도가 높겠죠. 오케이. 받아들인 첫 번째 영역의 온도가, 그러면 보세요. 여기만 뚝 잘라서 1을 뺄게요. 그럼 이쪽에서 이렇게 복사열이 이렇게 오면 이쪽은 온도가 높겠죠. 온도가 높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부피가 커지겠죠. 기체니까. 부피가 커지면 밀도는 어떻게 됩니까? 작아져요. 그래서 가벼워져. 오케이?
빨간 거 가볍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위쪽은 우주 공간이니까 당연히 이쪽은 무겁겠죠. 오케이? 그럼 무거운 건 밑으로 내려오고 빨간 건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무슨 현상이 나타납니까? 대류 현상이 나타나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대류층이라고 부른다. 아시겠죠? 대류층.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 대류층에 의해서 에너지가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생물권에는 생명활동의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광합성, 빛광. 오케이. 빛광. 오케이. 그래서 지구에게 빛에너지는 매우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기권에서는 대기의 순환, 구름의 발생, 날씨 변화 등을 일으킨다. 구름이 날씨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건 아실 거고,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뭐예요? 태양빛을, 많이 받은 쪽은 따뜻한 공기가 되겠네? 그럼 상승하겠네요? 그럼 상대적으로 주변부는 뭐예요? 차가운 공기니까 하강하겠죠? 그러면 뭐야? 공기의 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 바람도 형성될 수 있겠다. 그쵸? 오케이. 그래서 대기의 순환. 올라가면서 수증기 데리고 올라가요. 그럼 수증기가 응결되고 물방울을 만들겠죠? 그러면 구름을 형성, 날씨 변화. 오케이, 콜. 그 다음에 수권에서는 가스로 순환시켜. 똑같은 얘기예요. 대기의 순환하고 헬스의 순환은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목욕탕에서 때가 뚝 떠오르고 불어가요. 그러면 때가 바람을 부는 방향으로 때가 같이 이동하죠. 왜? 물이 같이 이동하니까. 그러니까 대기의 대순환하고 헬스의 대순환은 같은 생각으로 가시면 돼요. 단 표충수의 순환. 아시겠죠? 표충수만. 오케이. 심충수는 뭐야? 밀도류예요, 밀도류. 오케이.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풍랑과 같은 해파를 발생시킨다. 파도는 왜 칩니까? 바람 때문에 치는 거잖아. 끝. 직권에서는 풍화, 침식, 퇴적정을 일으켜 지표를 변화시킨다. 비. 꽉! 쏟아부으면 어떻게 산사태 나고 난리 브루스를 떨어. 이거 태양에너지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 오케이? 좋아. 됐네. 자, 그래서 그 밑에 지구계의 에너지원이라는 그림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구계의 에너지 순환은 지구계에 흡수된 에너지는 기권, 수권, 생물권의 상호작용을 통해 순환한다. 이거는 이제 뒤에 가면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뒤에 가면, 수권과 각 직권, 상호작용. 이거 지난번에 했던 것 같은데? 안 했나? 잠깐만요. 확인 좀 한번 해볼게요. 이건 뒤에 가면요, 분명히 지구계의 각각의 생물권, 수권, 직권, 기권들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뒷부분에 가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통해 순환한다라는 거고, 지구는 흡수한 만큼의 태양에너지를 지구 복사 에너지로 얘 형태로 다시 복사평형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 예를 들어 지구가 이렇게 있대요. 그럼 태양이 어디 있어? 그러면 이때는 얘네들은 한낮이죠. 낮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뭐예요? 밤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낮에는 주로 흡수하는 것들이 많겠죠. 흡수가 많겠죠. 밤에는 뭐예요? 방출이 많겠네. 그렇죠? 방출이 많겠죠? 그러면 방출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받아들인 에너지만큼 방출해버린다. 오케이? 그러니까 먹은 만큼 다시 내뱉는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형태로? 지구 복사 에너지의 형태로. 오케이? 지구 복사 에너지의 형태로 방출합니다. 그래서 먹은 만큼 다시 내준다. 그래서 항상 일정 상태를 유지한다. 그래서 뭐예요?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 복사 평형이죠. 아시겠죠? 오케이?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하나만 코멘트를 달고 갈게요. 태양 복사 에너지는요, 지구로부터 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오케이? 가시광선하고, 그 다음에 적외선, 그 다음에 자외선, 이런 형태로 오는데, 이 자외선의 거의 대부분은 오존층에서 필터링이 되겠죠? 오케이. 태양 복사 에너지는 이렇게 다 와요. 근데 지구 복사 에너지는, 이거는 좀 알고 가세요. 지구 복사 에너지의 형태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형태는 적외선이라는 얘기는 열작용이 강한 적외선의 형태로 방출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정도는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적외선의 형태로 방출된다는 거. 아시겠죠? 이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가면 또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평균 기온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그 이유는 복사 평형 때문에 그렇다. 아시겠죠?
흡수량과 방출량은 같다. 오케이?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BJ 사이메스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딱 60분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조금만 오버할게요. 오늘도 BJ 사이메스와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강의 항상 지속적으로 올릴 거고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자, 이해가 안 가신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카톡 보내세요. SCIMATH.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럼 제가 생방송 때 참조해서 여러분들한테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BJ 사이메스였습니다. 사이메스 TV는 계속됩니다. 아시겠죠? 수고하셨어요, 여러분들.